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입니다. 정주영 지음, 한국경제신문 출판사 책이고요. 2021년 3월 27일 알라딘 기준 자기계발 주간 3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롤로그 10억 분의 1의 확률을 뚫다. 전 세계인의 인식을 바꾸다. 1984년 9월 14일 미국의 MTV는 방송국을 시작한 지 3년차 되던 해에 뮤직비디오 시상식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얼마 안 된 방송국답게 정작 이름 있는 가수들은 자신의 이름이 거명되어도 상을 받으러 올 생각이 없었다. 당시 1000만 장이나 앨범을 판매하면서 역사상 최고의 밴드로 남게 될 턱수염이 가장 멋진 밴드 지지탑도 시상식에서 연주를 거부해 MTV 임원들의 긴급회의가 열렸다. 머리를 주황색으로 염색한 배트 미들러와 댄 에크로이드라는 남성 사회자는 어려 보이려고 파괴적인 의상을 입고 나왔지만 영락없는 30대였다. 10대 소녀 팬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할 음악 방송국으로서 과연 이 시상식을 소녀들이 지켜볼지를 확신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더 걱정되는 것은 불과 몇 년 전 흑인 가수로 전략적으로 홍보했다가 알고 보니 금발 백인 가수로 들통나면서 거짓말 논란을 일으켰던 마돈나라는 가수가 시상식 명단에 자기 이름이 올라갈지 기웃거리고 있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봐도 과연 이 시상식을 누가 시청해 줄 것인가에 대해 누구 하나 자신 있는 표정을 짓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마돈나라는 신인 가수는 자꾸만 자신의 무대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사항을 던졌다. 제 무대에 다 자란 인도 호랑이를 올려주세요. 안 돼요. 2달 뒤에 나올 제 신곡도 부르고 싶어요. 안 돼요. 이제 갓 무명에서 벗어난 여자 가수의 요청에 귀를 기울일 방송 관계자는 아무도 없었고 타임지 한 기자는 그녀를 일컬어 몇 년 뒤면 모든 음악 레코드판에서 지워질 이름이라고 넌지시 알려왔다. 그래서 결국 최종 합의한 것은 무대에 대형 결혼기념 케이크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당시 기획사조차 이 신인 여성 가수를 믿어줄 마음은 거의 없었다. 흑인으로 포장해 살짝 뜨긴 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가수의 수명을 지나치게 잘 본다. 마돈나는 곧 지나쳐버릴 카드였다. 방송이 시작되자 10대 같은 복장을 하고 나온 30대 사회자가 마돈나를 소개했다. 마돈나는 자신의 키보다 몇 배는 큰 대형 케이크 위에 등장했다. 그리고 꽉 끼는 흰 부스티에와 스커트, 실크 베일, 진주 목걸이에 신부 복장을 하고 케이크에서 내려온 마돈나는 라이크 어 버진을 불렀다. 그날 관중으로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 그 누구도 3분이 지날 때까지 몰랐다. 30년이 지나도록 회자될 영상을 자기들이 직접 현장에서 두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마지막 1분에서 모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어버렸다. 모두를 주목하게 만든 것은 그녀가 감히 성스러워야 할 신부 복장을 입고 야하게 성행위를 흉내내며 몸을 비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처음 만질 때가 나오는 순간 마돈나는 업계 관계자들이 절대 상상하지 못할 안무를 보여줬다. 공연이 끝나고 사회자가 시시한 농담을 몇 마디 던졌지만 업계 관계자들이 대부분 지켜보던 그 공간에서는 박수 소리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다.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기획사 직원들이 제게 다가와선 저 여자는 끝났으니까 저도 짐을 싸서 가라고 그랬죠. 마돈나의 홍보 담당자인 리즈 로젠버그는 회상했다. 당시 맨 앞줄에 앉아있던 아서 베이커도 쇼가 끝난 후에 모두 마돈나의 경력은 이제 끝났다. 이건 분명한 참사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회상했다. 1984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리고 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여성들의 보수적인 인식을 바꿀 단 1분의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하면서도 업계 모든 관계자들은 기회의 씨앗을 놓쳤던 것일까? 이 지점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지점을 이해해야 한다. 100억분의 1을 만든 성공의 지점. 1983년도의 어느 날 미국 서부 지방에서 훤칠한 외모의 한 남성이 픽업 트럭을 몰고 도로를 운전 중이었다. 작곡가였던 그는 운전 중에 자신의 곡에 대한 영감이 떠올랐다. 당시 제 삶은 엉망진창이었는데 A는 저에게 멋대로 이별 통보를 해놓은 상태였고 결국 그 관계는 끝나버렸죠. 그러고 나서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할 때였어요. 모든 것은 이대로 끝날 것만 같을 때 그에게 찾아왔던 새로운 사람에 대해 그는 이 대사가 떠올랐다고 털어놓았다. 어쨌든 난 힘든 날들을 이겨냈어요. 난 불완전하고 연약했죠. 난 그랬어요. 남자인 자신의 입에서 나올 대사는 아니었지만 빌리 스타인버그는 그냥 그 대사가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솔직한 고백은 톰 켈리라는 동료 작곡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켈리도 그 노래 가사와 자신의 삶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 역시 이제 막 아내와 힘든 이혼을 했고 스스로 가장 비참한 절망 속에서 그 가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달라붙었다. 스타인버그와 켈리는 의미 있는 창작물에 매우 기뻐했지만 정작 그 곡은 많은 음반 회사와 가수들에게 거절당했다. 남자에게서 나온 섬세한 가사들을 인상적으로 감탄할 회사는 두 남자가 확인한 바로는 없었다. 스타인버그의 회상을 들어보자. 우리는 라이크 어 버진을 불러줄 누군가를 찾아다녔지만 노래가 끝나자 모두들 우릴 멍청이 취급했어요. 몇몇 전문가들은 처녀처럼 일하는 제목으로 바꿔보라고 조언했죠. 나도 그들이 뭘 말하는지 알아요. 그러나 이건 그들에게 익숙했던 이전의 곡들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이에요. 우리는 전문가들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기로 결정했죠. 스타인버그의 곡은 일주일마다 유행이 교체되는 시장에서 1년이나 표류를 하다가 위너 레코드사의 부사장인 오스틴의 귀까지 들어가게 된다. 오스틴은 마침 우리에게 흑인 가수가 하나 있어 하고 말하며 마돈나라는 가수에게 이 곡을 주면 될 것 같다고 했고 마침내 그녀에게 라이크 어 버진이 소개되었다. 마돈나는 선택을 할 필요가 없었다. 마돈나의 프로듀서이자 총책임자인 나얼 로저스는 그 곡을 적당히 보이지 않는 곡으로 묶어서 팔 생각이었고 그녀에게는 다른 곡을 타이틀곡으로 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돈나는 라이크 어 버진을 사랑하게 되었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타이틀곡으로 이 노래를 밀어야 한다고 처음으로 총책임자의 의견을 꺾고 나서게 된다. 나일, 당신이 이해 못하는 것이 있어요. 소녀들이나 여성들이 자신의 처녀성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큰 사건이에요. 이 노래의 메시지가 박자나 리듬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지닌다고요. 1년이나 모든 곳에서 거절을 받았던 두 멍청이라 불리던 형제의 표정에 순간 빛이 났다. 그녀는 저희에게 행운이었죠. 그러나 마돈나는 업계의 흐름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나일 로저스의 말을 들어보라. 난 마돈나에게 멀티리어 걸을 밀어보려고 했어요. 난 마돈나가 몸담고 있는 분야인 클럽 음악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세계에서 가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춤을 춥니까? 오직 박자와 리듬이 사람들을 춤추게 만들죠. 나는 가사에 고상하게 심취한 마돈나의 결정을 반대했습니다. 가장 화가 난 건 두 얼간이를 소개했던 부사장이었다. 마돈나는 나일의 표현대로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레코드 회사 사람들 역시 그녀의 결정을 심각하게 우려했지만 마돈나는 그 노래가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를 분명하게 알았다. 만약 잘못된 결정일 경우 그 업계에서 사라질 위기까지 자초한 것이다.
그러나 마돈나는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겠다며 주변의 모든 시선을 차단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까지 라이크 어 버진을 성공을 확신하게 한 것일까? 나엘은 뒤늦게 인정했다. 마돈나는 제가 감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예술가였고 라이크 어 버진은 그녀의 삶과 내 삶을 완전하게 바꿔놓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녀가 홀로 역사를 만든 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무엇이 그녀를 움직였을까? 그것은 처녀성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다. 마돈나의 불운한 과거에는 성폭행이 자리 잡고 있었다. 1978년 가을에 마돈나는 그 불운한 과거로 처녀성을 잃었다. 그녀에게 그런 일을 벌였던 남자는 한 흑인 남성이었다. 성공을 위해 뉴욕 한복판에 허름한 월세방으로 뛰쳐나왔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보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낡은 계단에서 자기의 처녀성을 없애버린 한 남성이었다. 그리고 어쨌든 난 힘든 날들을 이겨냈어요. 난 불완전하고 연약했죠. 난 그랬어요. 라는 가사는 이제 막 다시 일어선 그녀에게 처녀성에 대한 좀 더 깊은 접근을 하게 만들었고 박자와 리듬의 세계에서 그 음악을 즐기는 10대 여성의 본질과 마주하게 된다. 이미 성경험이 있는 여성에게는 그 노래가 다시 자신이 처녀성을 지키는 그때의 감정으로 돌아가는 순간을 느끼게 하고 마주하게 하죠. 그건 남성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과거를 잊고 자신과 처음으로 연애할 때의 그것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이중적인 것들이 담겨 있죠. 이 당시를 정확하게 파헤치려 노력했던 앤드류 모튼 또한 이렇게 지적한다. 1980년대 라이크 어 버진에 빠져든 찬양자들 대부분은 항상 신부 아니면 창녀 같은 이분법으로 사회적 압력에 오랫동안 강하게 짓눌렸던 보수성을 강요받던 여성층입니다. 그리고 마돈나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저는 바로 이 사회가 여성들에게 던지고 있던 그 모순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자신의 세상이 박자와 리듬으로만 돌아갈 때 마돈나는 그 신호를 차단하고 자신을 둘러싼 것들에 좀 더 본질적인 이해로 다가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도 남성처럼 자유롭게 자신의 성적 매력을 과감하게 표현하고 진취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신호였다. 박자와 리듬으로 고분고분한 여성이 춤을 추는 공간으로 세상의 음악판을 이해하던 업계 관계자들의 눈에는 신부 복장을 입고 성적인 퍼포먼스를 하는 마돈나가 충격적이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마돈나는 그것을 차단할 줄 알았다. 그녀의 고등학교 때의 친구들은 마돈나를 이렇게 기억했다. 내가 알던 학교를 다닐 때의 마돈나는 남과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나이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않는다든지 남과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다. 그리고 1984년 9월 14일 마돈나가 세상을 뒤집었던 1분의 시간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 맨 앞줄에 앉아있던 관객이 혹평할 때 마돈나의 눈은 자신을 무시했던 그들을 향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애초 차단되어 있었다. 놀랍게도 마돈나는 그 관중들의 시선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1분의 순간 정확하게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모트는 이렇게 기록했다. 직접 본 사람들의 눈에는 마돈나의 천박한 공연이 불쾌했을지 몰라도 카메라 안에서는 훌륭했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은 열광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미처 몰랐던 것이다. 라이크 어 버진은 마돈나의 역대 최고 히트곡이 되었고 이 공연이야말로 그녀의 성공을 결정했다. 마돈나가 카메라를 이용하는 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보여준 최고의 사건이었다. 멜리사 에더리지도 그 1분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다. 내가 TV에서 본 장면 중 여성이 가장 용감하면서 가장 섹시한 모습이었다. 현재 재산 1조 원을 돌파하며 빌리언 달러 클럽에 들어가게 된 마돈나의 결정적 1분은 분명했다.
그리고 마돈나의 놀라운 그 차단과 자신이 사회에 던지려 했던 메시지에 대한 깊은 이해는 10억 분의 1의 확률을 만들어냈다. 모트는 최종적으로 평가를 내린다. 마돈나는 미국 이민자 후손들의 가슴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고 있다. 평범한 중서부 지방의 한 여자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능력을 통해 일개 고등학교 치어리더에서 국제적인 슈퍼스타로 발돋움하는 1억 분의 1의 확률을 현실로 이뤄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나는 이 책을 통해 가슴속에 뿌리내리고 있던 우리 안의 강한 힘을 신호와 깊은 이해를 통해 밝혀내려고 한다. 1부 차단의 힘 1장 평균에 속지 마라. 원만한 성공은 평균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다. 교실 뒤로 조명이 꺼져버리다. 미국의 두 지점을 잇는 중앙 아메리카 남쪽 끝에는 가난한 어부들의 도시 푸에르트 카이미토가 있다.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만날 때 당신은 색안경을 써도 좋다. 어부가 아니라면 선박을 수리하거나 생선 가공 공장 또는 시장에 생선을 떼어다 파는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곳의 모든 이들은 생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생선을 먹으며 버틴다. 생선 1톤에 1달러를 겨우 벌 만큼 가난한 이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겐 제 아무리 노력해도 어부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려고 저마다 여러 방법을 고안하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선박 위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 그렇게 하게 된다. 그 중에 마리아노 리베라라는 어린 선원이 있었다. 18살의 그 소녀는 큰 키에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 어선 선장으로서 리베라의 아버지가 물려줬던 모습은 다른 배들이 거친 물결로 도망갈 때 홀로 돛을 내려 마지막 고기 한 마리까지 그물로 우아하게 거두던 것이었다. 그물이 배에 있으면 돈을 벌 수 없다. 그물은 물에 있을 때 돈을 벌어온다. 리베라는 아버지가 입에서 읊조리는 이 말을 평생 들어왔다. 그리고 리베라의 배가 사고가 나서 어업이 중단되자 리베라는 그물 대신 하고 싶었던 야구 배트를 손에 쥐었다. 그것은 제법 현명한 선택이었는데 그에게는 뉴욕 양키즈의 스카우터들이 탐낼 만한 제구력이 숨어 있었고 그는 자신의 재능을 놓치지 않고 올바르게 갈고 닦았다. 갈수록 빛이 나던 그의 재능은 스카우터의 눈에 발견되어 바로 뉴욕 항복판으로 올려진다. 영어를 한마디도 구사하지 못하던 까만 얼굴의 리베라는 미국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전혀 떨지 않았다. 그물은 배 안에서도 아무것도 벌어들이지 못하는 법이라 했고 나는 야구를 좋아하지 않나? 그는 가볍게 팬들의 환호에 대답했고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와 행운을 우아한 모습으로 낚아채 총 652세이브를 기록했는데 이는 MLB 역사상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다. 한때는 아버지의 어선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월드시리즈에서 우승을 하다니요.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배운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자의 질문에 그는 특유의 겸손한 표정으로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최고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는 일주일에 7일을 일하던 문화에서 자신의 재능이 반짝거림을 보았고 그 재능이 사라지기 전에 일주일에 7일씩 갖고 닦을 줄도 알았다. 재능과 노력이 이렇게 잘 조합되면 한 분야에서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재능이 얼마만큼 숨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공의 첫 번째 전제 조건으로 일단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력을 한 만큼 결과표는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사회에서 우리는 개인의 성공을 언급할 때 노력의 중요성은 귀가 닳도록 듣는다. 물론 노력만이 전부는 아니다. 사회가 각 개인이 기울인 노력을 올바르게 평가할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출발선이 좋은 사람보다 좋지 않은 사람에게
기준선을 좀 더 느슨하게 해주는 제도의 탄력성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제법 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설명하기에 리베라는 다시 한번 적절한 예가 될 수 있다. 리베라에게 유격수로는 재능이 없다고 판단했던 스카우터 치코에로는 리베라의 재능을 다시 확인하라는 전화를 받게 된다. 유격수로 뛰는 리베라는 이미 확인했는데 헤론이 클라우디노 에르난데스와 에밀리오 게스에게 말했다. 투수로 보신 적은 없죠?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중견수인 게스가 말했다. 믿어보세요. 제가 공을 직접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어느 로케이션이든 공을 꽂아 넣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투수로서의 리베라의 가능성을 확인한 헤로는 자신의 판단 착오를 깨닫고는 리베라에게 바로 계약서 도장을 찍게 한다. 사회 시스템은 올바른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놓칠 만큼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마지막 4할 타자로 유명한 전설적인 테드 윌리엄스 또한 같은 충고를 들려준다. 그리고 연습. 나는 물집이 잡히고 터질 때까지 배트를 휘둘렀고 손바닥에 아주 단단하고 거친 굳은 살이 박힐 때까지 스스로를 몰아쳐대곤 했다. 여러분은 요즘 그렇게 무시무시한 굳은 살을 본 적이 없을 거다. 물론 그것은 요즘 많은 선수들이 골프 장갑을 낀 채 타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만큼 혹독한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성공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저마다의 노력을 강조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를 더 오래 연구할 뿐이다 라고 자신의 천재성에 못을 박으며 스티븐 킹은 재능은 식탁에서 쓰는 소금보다 흔하다 라고 자신의 노력을 좀 더 기품 있게 포장했다. 그리고 빌 제임스는 수천 명이나 되는 성공한 선수들의 통계를 살핌으로써 노력이 빛을 볼 수 있는 구간을 보여주는 중요한 발명품을 만들게 되는데 바로 노화 곡선이다. 이 노화 곡선은 우리의 직관과 다르지 않다. 혹시 단순한 신체의 노화 과정을 그린 그래프라 생각된다면 노벨상이 평균적으로 빛나는 지점을 그려낸 세계적인 천재들의 모든 성취가 녹아든 도표 1-1을 다시 확인해보라.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